그러한 귀양살이 같은 신세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예의 타고난 경향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애착을 키워줬다. 나는 그녀에게서 때로는 조금 계변적이기는 하지만 형이상학적이고 사색적인 정신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대화는 수도원을 갓 졸업한 젊은 여자들의 것과는 전혀 달라 내게는 무척 흥미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나이는 20살도 안 됐다. 얼굴빛은 눈부실 정도로 희었고 자세를 좀 바로 잡았으면 키도 크고 훌륭했으리라. 회색을 띤 금발의 보기 드문 아름다운 머리는 나이 가엾은 엄마의 꽃다운 시절의 그것을 연상시켜 내 가슴을 몹시 설레게 했다. 그러나 이 무렵 내가 갓세운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갈 결심을 하고 있었던 엄격한 주의가 그녀와 그녀의 매력으로부터 나를 지켰다. 한여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이나 그녀와 마주 앉아 지내며 열심히 산수를 설명하며 길다랗게 숫자를 늘어 놓음으로 그녀를 지루하게는 만들었어도 은근한 말을 하거나 추파를 던지거나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5, 6년 뒤만 같아도 도저히 그렇게 점잖은 흉내, 다시 말해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면 나는 일생에 한 번만 연애를 해야 한다는 것, 그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가슴의 최초요, 최후인 하소연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뒷뱅 부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뒤로는 언제나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여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려는 욕망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와 프랑케유 씨가 상의한 끝에 내 봉급을 올려준 것도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생각에서였다. 이해 날마다 우정을 더해가고 있던 프랑케유 씨는 나를 훨씬 여유 있는 보다 안정된 지위에 두려고 했다. 그는 재무부의 수세국장이었다. 그 밑에 있는 출납계의 듀두아이에 씨가 나이도 늙고 돈도 있으므로 퇴직을 원하고 있었다. 프랑케유 씨는 그 자리를 내게 주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몇 주 동안 듀두아이에 씨에게로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그런 직무에 소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듀두아이에 씨에게 마음에 드는 후임자가 있어 내가 충실히 가르쳐 주지 않았은지 꼭 알고 싶은 지식도 좀처럼 머리에 퍼뜩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계산 방법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전혀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직무의 요령은 파악하지 못했어도 그런 대로 어떻게 척척 정리해 나가는 순서만은 알았다. 그래서 재빨리 일을 시작했다. 장부와 금고를 취급하고 현금과 영수증을 주고받는 일을 했다. 그런 직업에 취미도 소질도 없었으나 나이 덕으로 분별이란 것이 생겨났으므로 그 직업에 전념할 생각으로 싫은 것을 참을 결심으로 있었다. 어떻게 궤도에 오를만 했을 때 공교롭게도 프랑케유 씨가 잠시 여행을 떠났다. 그동안 내가 그의 금고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때 25,000에서 30,000프랑밖에 없었다. 그 정도의 것을 맞는 동안에 생기는 그 고민과 염려 때문에 나는 도저히 출납계 같은 것에는 소질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가 돌아온 뒤 내가 병이 난 것은 틀림없이 그가 없는 동안에 고민을 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제1부에서 나는 거의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방광의 기능 장애로 유년기에는 계속 요폐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나를 돌보던 쉬종 고모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고모는 끝내 그것을 해냈다. 나의 튼튼한 체격이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어 나의 건강한 소년, 청년기 사이에 완전히 회복되었으므로 앞서 말한 신경쇠약 그리고 조그만 더위에 시달려도 몸이 이상해지며 수도 없이 소변이 보고 싶은 증세, 그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30이 될 때까지 유년기의 허약은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다시 맨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은 내가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였다. 여행 중의 피로와 심한 더위에 시달린 탓으로 요도염과 요통이 생겨 겨울로 접어들 때까지 완쾌되지 못했었다. 예이라 파도아나와 접촉한 뒤에는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몸에는 별 탈이 없었다. 또 그 줄리에타에게 육체보다는 상상을 완전히 소모시킨 뒤로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튼튼해졌다. 그것이 지금과 같이 이토록 본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은 디드로가 감금되고 난 다음 그 심한 더위 속을 뱅센느로 걸어 다닐 때 먹은 더위로 심한 신장염을 일으킨 뒤부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것이 이 저주받을 금고 보관인가 하는 우울한 일에서 얻은 약간의 과로에서 온 것이리라. 지금까지보다 한결 자주 재발을 하며 5, 6주간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염려스런 용태로 병상에 눕게 됐다. 뒷뱅 부인은 유명한 모랑을 불러주었으나 이 용한 의사의 손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뿐. 아무리 해야 소식자를 넣어 볼 수가 없었다. 모랑의 근고로 다랑을 청해서 보였던 바 다랑은 결국 소식자를 부드럽게 살그머니 집어넣었다. 그러나 모랑은 나의 병세를 뒷뱅 부인에게 보고하며 6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단정을 내렸다. 이 말이 내 귀에도 들어왔으므로 자신의 처지와 또 그 너덜머리 나는 직책에 얽매여 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안식과 위로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내가 최근에 정한 그 엄격한 주의를 그것과 아무 관련도 없는 직업에 어떻게 조화시키면 좋을지 재무부 수세국장의 출납계인 내가 욕심이 없음과 가난함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나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신열과 함께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강력히 결합되어 버려
다시 그 뒤로는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회복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열 때문에 생겼던 병중의 결심이 냉정히 굳어져 갔다. 축제와 승진의 어떤 계획도 나는 영구히 포기하기로 했다. 얼마 안 되는 여생을 자유로운 독립과 빈궁 가운데 지내기로 결심한 나는 새론의 쇠사슬을 끊고 조금도 남의 판단에 좌우되는 일이 없이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고 용감히 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신력을 기울였다. 맞부딪혀야만 했던 장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가능한 한의 그리고 또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